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시행한 고2 3월 모의고사 국어, 화법, 작문, 언어 지문 분석과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여러 학생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네요. 학생이 말하죠.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는 생체인식 정보, 요거에 대해서 말하려나 봐요. 이 글을 어디에다 실는데요? 교지에다 실는데요. 매체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대화 목적을 밝히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또 말을 합니다. 조사해 봤대요. 자, 생체 정보 중에서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생체인식 정보라고 말해 라고 하면서 생체인식 정보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학생 3은 지문이나 음성 정보 등이 생체인식 정보에 해당돼 라고 하면서 정보를 덧붙이고 있고요. 근데 이들을 생체인식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생체 정보로 보는 자료도 있었어. 생체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의문점도 함께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학생 3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 이거 알고 싶다라는 거지?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자, 하면서 둘 다 생체 정보이지만 인증 식별을 사용하면 생체 인식 정보이고 성별 등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면 일반적인 생체 정보로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글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글에 포함될 구성 내용까지 학생 2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 3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과 생체인식 정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친구들도 이 둘 앞에 나왔던 요거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학생 3의 말하기 방식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학생 1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또 생체인식 정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생체인식 정보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 2가 학생 1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을 하죠.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는 사람마다 달라서 그 자체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은 변경하기 어려워. 그랬더니 학생 3은 안전한 인증수단이 되겠네 합니다. 그리고 학생 2는 정보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 주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생체인식 정보의 뭔가 주의성, 특성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 1은 피해가 왜 크다는 거지? 자세하게 설명해줘 하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학생들의 대화 방식,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고요. 이 친구들이 상의한 내용, 토론한 내용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한 단락마다 어떤 말하기 방식이 쓰였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학생 3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호방안도 글에 넣어보자 하면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생체인식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것도 필요해 하면서 추가 내용도 덧붙이고요. 생체인식 정보를 암호화하면 유출되더라도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기대 효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2는요. 자, 그런데 하면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을 활용해서 추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 1이 지금까지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초고 작성할 테니 검토해줘. 우리 앞으로 더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1이 쓴 초고가 바로 요게 된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학생들의 대화가 이 나 지문에 어디에 반영이 되었고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의 첫 번째, 두 번째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요 내용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학생 2의 네 번째 발언 내용이 반영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이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면 크기상 지문이 다 화면에 담기지 않아서 우리 학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를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영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생체인식 정보가 유출되면 신원도용 등에 악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나의 이문단에서 예상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죠. 자, 다른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가에서 학생 E가 인증을 위해 생체인식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나의 1문단에서 휴대전화 잔금 해제, 은행거래 예시를 들고 있었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학생 2와 학생 3이 생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처리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한 것은 나의 3문단에서 생체인식 정보처리 단계별 보호 원칙에 따라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에요. 네, 4번입니다. 자, 가에서 학생 3이 생체인식 정보가 인증수단으로 안전한 이유를 언급한 내용은 나의 이문단에서 분실의 위험이 적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해요. 5번입니다. 가에서 학생이가 생체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주체의 노력을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나의 3문단에서 불필요한 생체인식 정보는 저장된 기기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에요. 자, 이번엔 언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A씨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아까처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명사 억은 어머니의 접사 시가부터 명사 시어머니가 된 것이므로 기억은 A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억은 웃의 접사 음이부터 명사 웃음이 되었으므로 B에 해당합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형용사 억은 낮에 접사 추가부터 동사 낮추다가 되었으므로 B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동사 억은 지우에 접사 개가부터 명사 지우개가 되었으므로 B에 해당합니다.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억은 잡에 접사 희가부터 동사 잡히다가 되었으므로 C에 해당합니다. 비읍, 명사의 억은 멋에 접사 쟁이가부터 명사 멋쟁이가 되었으므로 C에 해당합니다. 모두 다 문제를 잘 푸셨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으로 고르셨나요? 네, 이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자, 여러분 체언에는 뭐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형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눈으로 보였을 때는 체언의 구성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번의 겨우는요,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죠, 여러분? 네, 완성했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보기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었네요. 운동화를 수식하고 있어요. 3번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서 체언 플러스 체언의 구성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네요. 그쵸? 자, 4번 같은 경우는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서 관형어로 실현되는 경우입니다. 5번 지도자는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다. 자, 여러분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네요. 명사 단결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화법과 작문, 언어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